이어서 세 번째 성질로는 A가 B보다 클 때 C가 0보다 크면 CA랑 CB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로 잘 알고 있다시피 부등식이 유지가 돼요. 하지만 C가 0보다 작다면 CA하고 CB를 비교하면 CB가 더 크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두 개는 우리가 중학교에서 알고 있다시피 부등식의 성질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실수 체계에서는 순서에 대해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자, 전반적으로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수직선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바로 절대값이라는 특징이 있죠. 이 절대값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A의 절대값은 A라고 할 수도 있고 0이라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경우가 각각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이야기해 볼게요. A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A가 0보다 큰 경우예요. 0으로 나오는 경우는 A가 0인 경우고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A로 나오는 경우는 맞아요. A가 음수인 경우예요. 자, 이렇게 절대값까지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0을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A는 0이다 라는 말은 모든 어떤 0보다 큰 수에 대해서 절대값을 했을 때 A는 모든 그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의미해요.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해석학 전반적으로 이렇게 입실론, 이 기호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무수히 작은 어떠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0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의를 해보면 어떤 의미의 입실론에 대해서 A가 입실론과 0 사이이다. 이러면 이 수는 0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정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모두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비성 공리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앞에 대수적 공리와 순서 공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 어느 정도 연결하여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원비성 공리 같은 경우는 조금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도입하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원비성 공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용어가 필요해요.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3계라는 용어와 위로 6계라는 말에 대해서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이 두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집합이 필요한데 이 집합은 실수의 부분집합이어야 하고요. 공집합이 아니어야 해요. 즉, 어떤 원소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원소들이 있을 때 임의의 어떤 원소가 S의 상계이다 라는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S에 속한 원소보다 A가 더 크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S라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A가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S가 위로 6개이다 라는 말은 어떤 말과 동치인지 한번 봐볼게요. 이 말은 S의 상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조금 더 수학적인 기호로 써보자면 어떤 A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A가 상계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상계의 정의에 의해서 이 A는 어떤 걸 만족해 줘야 하느냐? 모든
S의 원소 S에 대해서 뭐가 뭐보다 크다. 그쵸? A가 S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시키는 그런 A, 즉 상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상계가 있다면 반대의 용어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죠? 네, 이 반대의 용어는 상계의 반대로 하계라고 해요. 아래 하자를 쓰는 것 같아요. 자, 위로 유계의 반대말은 뭘까요? 아무래도 위의 반대말은 아래니까 아래로 유계라는 게 추측이 되시죠? 자, 바로 이렇게 비슷하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 쓰지 않고 옆에다가 어떤 기호들만 달라진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하계라는 말이 있고 아래로 유계라는 말이 있어요. 부동어만 바꿔주면 돼요. 상계는 하계로 바꿔주고 위로는 아래로 바꿔준 다음에 우리가 부동어를 바꿔주면 돼요. 부동어의 방향을 바꾸기. 어떤 말이냐? 어떤 A가 S의 하계이다 라는 말은 S의 모든 원소보다 A가 더 작다라는 의미이다 라고 정의해 주시면 돼요. 아래 건 한번 스스로 바꿔보시도록 하세요. 두 번째로 정의해야 할 용어는 상한이라는 용어예요. 자, 상계는 매우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이 1, 2, 3이다 라고 했을 때 4도 상계가 될 수 있고 5도 상계가 될 수 있고 6도 상계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1, 2, 3의 집합의 상계는 3도 상계가 될 수 있겠어요. 정의에 의하면. 이해할 수 있나요? 따라서 이러한 상계 중에서 최소한의 상계를 찾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한이란 어떻게 정의하면 된다? A가 만약에 S의 상한이다 라는 말은 A는 S의 최소 상계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기해 주도록 해요. 숲 S가 A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정의해 볼게요. 첫 번째, 우선 A가 상계여야 해요. A는 S의 상계이다. 두 번째로는 모든 S의 상계 M에 대하여 알파가 M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커야 할까요? 그쵸? 최소니까 M이 더 커야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쓴다면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존재해요. S의 원소 S가 존재하는데 이 S가 뭘 만족시키냐? A보다 알파가 조금이라도 작으면 그보다 큰 S가 있다. 즉, 이 A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수는 더 이상 상계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상한 최소 상계가 있듯이 하계에서도 뭔가가 있을 건데 이 하계는 어떤 특징을 보일 수 있나요? 그쵸? 하계는 최대가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하계를 부르는 말이 있고 얘는 하한이다 라고 불러줘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등어를 바꾸고 용어를 바꾸면 될 텐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색깔을 살짝 바꿔주도록 할게요. 헷갈리지 않게 색깔을 바꾼 다음에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계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계로 바꿀 때는 더 이상 하계가 아니다 라는 의미겠죠? 근데 뭐가 하계가 아닐까요? 최대 하계니까 조금이라도 더 큰 수는
조금이라도 더 큰 수는 더 이상 하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입실론은 더 이상 하계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의미는 뭐가 필요한 걸까요? 그렇죠. A 플러스 입실론보다 작은 S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이상 하계가 아니겠죠. 자, 이렇게 방금 뭐뭐가 아니다 라는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부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용어들을 했을 때 부정을 해보는 건 매우 중요해요. 우선 A가 S의 상계이다 라는 걸 했어요. 만약에 A가 S의 상계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뭐가 부정되는지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모든 S의 원소 S에 대해서 S보다 A가 더 항상 크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모든의 부정은 어떤 이니까 어떤 S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ST는 such that으로 그러면 그걸 뭘 만족시켜야 하느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S는 뭘 만족시켜야 할까요? 네, 그렇죠. S는 A보다 커지면 돼요. 이러면 어떤 큰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상계가 아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위로 유계를 했으니까 이거의 부정 S는 위로 유계가 아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정의가 뭘까요? 위로 유계라는 말은 임의에 어떠한 수가 있는데 그 수가 상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상계가 없으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존재해야 돼요. 어떤 수가 존재하느냐? S의 원소 S가 존재하는데 이 S는 만족해야 돼요. 뭘 만족하느냐? A가 있고 S랑 있을 때 크게 비교를 하면 뭐가 더 커야 하더라? 그쵸? S가 더 커더라. 그러면 S는 점점 계속 커져서 더 이상 상계가 아니고 위로 유계가 아니다 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계가 아니다와 위로 아래로 유계가 아니다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부정 하나 더 해보면 A가 S의 상한이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 A가 S의 상한이 아니다 라는 거 한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상계 자체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1을 부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최소성에 대해서 누락시켜요. 그래서 최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2를 부정하는 거죠. 최소가 아니고 한다면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요? 더 작은 상계를 찾으면 돼요. 어떻게 문제에 활용할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네, 좋아요. 아직은 어려울 수 있는데 개념을 배우고 한번 적용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실수 체계에서 중요한 세 가지 공리들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덧셈 사칙연산을 해주는 대수적 공리,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순서 공리, 그 다음에 타협교에 와서 배우는 원비성 공리예요. 자, 원비성 공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비성 공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원비성 공리란
어떠한 S가 있는데 아래에 대한 부분집합이에요. 이때 S가 공집합이 아니고 S가 위로 유계이면 이러한 상한인 숲 S인 A가 존재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S가 아래로 유계이면 뭐가 존재할까요? 하계가 존재할 거예요. 여기서 하계에 대한 용어를 안 알려줬는데 하계에 대한 용어는 inf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따라서 아래도 마찬가지로 inf s가 존재하더라 라고 해주면 돼요. 자, 이제 진짜 원비성 공리까지 다 이해해 봤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R은 결과적으로 완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완비이고 순서쌍을 가지고 있는 순서예요. 그리고 아까 그 대수적 공리는 대수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체공리예요. 그래서 완비인 순서체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Q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유리수예요. 얘는 순서가 있을까요? 그쵸, 순서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대수적 성질도 다 성립함으로 체예요. 하지만 완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 수 있는 집합으로는 어떤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의 모든 원소는 Q에 속해요. 그리고 A는 A의 제곱은 2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A는 우선 2로 막혀 있어요.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A는 2를 절대 넘을 수가 없죠. 그리고 1은 A에 속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상계를 한번 찾아볼게요. 숲 A는 뭘까요? 누구든지 루트 2라는 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루트 2가 어떻나요? 유리수에 들어있지 않아요. 따라서 완비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알 수 있나요? 만약에 조금 더 쉽게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를 Q가 아니라 실수 체계로 바꿨다면 이 숲은 실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실수는 이 수까지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유리수의 같은 경우는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완비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완비성의 활용이에요. 이 활용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이용돼요. 자, 완비성의 활용은 언제 보통 많이 이용되느냐? 아르키메데스 원리와 조밀성을 볼 때 많이 이용이 돼요. 자, 그러면 아르키메데스와 조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연수 집합은 위로 유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의미냐? 자연수 집합은 상계가 없다는 의미예요. 자연수 집합은 생각해보면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쭉 무한히 나가요. 끝이 없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연수 집합은 위로 유계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 1은 자연수 집합에 속하고 자연수 집합은 이로 인해 공집합이 아니면서 자연수 집합은 실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면 원비성 공리에 의해서 뭐가 존재할까요? 숲이 존재할 거예요.
이때 숲 자연수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알파는 당연히 R에 존재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N은 A의 자연수 집합을 하는데 알파 마이너스 1이 더 이상 상계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고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즉 알파는 n 플러스 1이에요. 그런데 n 플러스 1 역시 자연수의 집합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개를 보고 숲 n이 알파라는 것의 모순임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해요. n 플러스 1은 자연수 집합이고 알파는 숲인데 이렇게 알파가 n 플러스 1보다 크다면 숲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자연수 집합은 위로 요계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모두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이해했다면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는 정말 아르키메데스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 준비가 된 거예요. 아르키메데스 원리로는 먼저 명제를 써볼게요. 어떤 A가 실수에 존재하고 B가 0보다 크면 당연히 B도 실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자연수가 존재하는데 그 자연수는 이런 관계를 만족하더라 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해 볼게요. 먼저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만약에 이 관계가 라고 가정해 볼게요. 당연히 이를 더 일으켜서 따로 n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원소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집합을 가져오냐면 A라는 집합을 가져오는데 NB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연수를 다 넣어줘요. 근데 우리가 모든 NB에 대해서 A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A를 이렇게 잡으면 모든 이거에 대해서 NB-A이므로 A는 A의 상계, 즉 A는 위로 요계예요. 그리고 n이 1일 때 B가 A에 들어가므로 A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또한 A가 실수의 부분집합이므로 원비성 공리에 의해 숲 A인 S0가 있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n 플러스 1 B도 당연히 이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S0보다 작고 NB도 S0보다 작아요. 그런데 양변을 빼보면 n 플러스 1 B 마이너스 NB를 했더니 B가 되고 S0 마이너스 S0을 했더니 0이 돼요. 이러면 뭐의 모순이 되냐? 우리가 가정에서 B가 0이라는 것에 모순이 생겨요. 따라서 우리는 이 첫 줄의 가정이 잘못됐구나. 즉 이런 n이 존재하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했다면 여기에 나오는 따름 정리가 있어요. 이미 어떤 실수 A가 있을 때 A는 보다 큰 자연수 N은 항상 존재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A가 0보다 클 때 0과 n 플러스 1의 A인 자연수 N이 존재함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따름 정리로 위에 거를 조금 변형하면 되는데 이 아래 1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르키메데스 원리에다가 A를 1 넣어주시면 되고 아래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B에 1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유리수의 조밀성에 대해서도 증명할 수 있게 돼요. 조밀성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유리수를 엄청 많이 모으면 실수 비슷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실수에서 임의의 두 원소를 가져왔더니 이때 B가 A보다 크다고 할게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유리수가. 근데 이 유리수는 어떤 유리수냐? A와 R 사이에 들어가는 유리수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A, B를 R에서 찾아와야 하고 그 사이에 유리수를 계속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의 유리수가 조밀하게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가 0보다 큰 경마에 대해서 증명해 볼게요. 개요를 그려보자면 0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을 거예요. 이때 이런 느낌으로 할 거예요. B-A는 당연히 0보다 클 거고 B-A분의 1도 0보다 커요. 이 간격대로 몇 번을 뜀박질을 했더니 어느 순간 A와 B 사이에 들어오는 수가 되더라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B-A분의 1이 항상 A보다 크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이걸 비교할 건데 비교가 A분의 1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몇 번 띄었을 때 들어오게 해줄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쓸 건데 A가 0보다 크고 이거이므로 당연히 이건 걸 알 수 있고 B-A도 0보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하고 우리 아까 어떤 두 수를 비교한다 했죠? B-A와 A분의 1을 비교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수를 비교했을 때 어떤 수는 아까 따름 정리에 의해서 이 수보다 큰 자연수 n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가 있다. 뭐에 의해서? 아르키메데스 원리에 의해서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n0보다 a가 크고 n0분의 1보다 b-a가 크다는 말이에요. 자, 그때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뭔지 좀 살펴볼게요. A하고 B 사이에 어떤 자연수가 있다는 건데 뭔진 몰라도 우리가 뜀박질을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때 이 뜀박질의 번수를 K0번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 N0분의 1을 뜀박질을 시켜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랑 N0분의 K0가 B 사이에 들어와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K번은 기준으로 뭔가 집합을 잡아주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S집합을 잡는데 자연수 집합이에요. A 부분 집합. 이때 A가 K고 N의 제로 이렇게 되는 S를 잡아올게요. 그러면 당연히 1은 S에 들어가요. 왜냐면 위에서 우리가 바로 윗줄에서 이렇게 표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난다면 S는 당연히 실수의 부분 집합이고 공집합은 아니에요. 하지만 AN
제로는 K보다 작으므로 S는 아래로 6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다시 원피성 공리에 의해서 뭐가 있죠? 아래로 6이니까 인프가 있는 거고, 그 인프 S를 K0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N0분의 K0에서 조금 뺀, 마이너스 1만큼 뺀 건 당연히 더 이상 상계가 아니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N0분의 K0보다 B가 크다라는 걸 써주고 싶어요. 그래서 B가 크다라는 걸 써주려고 보니까 N0, K0를 어떻게 쪼갤 수 있더라? N0랑 K0-1과 N0, 1로 쪼갤 수 있더라. 그리고 위에서 봤던 거와 같이 이러한 식이 성립을 하니까 N0, K0라고 했을 때 이는 N0, K-0분의 1은 A보다 크고, 이건 이 부분이에요. 위에 이 부분은 여기로 내려와 볼게요. 플러스 B-A라서 B를 만들 수 있더라.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유리수를 항상 찾을 수 있다요. 자, 이해가 안 됐으면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R은 K제곱 N0분의 K0라고 표현했어요. 즉, 어떠한 자연수분의 자연수로 표시했으므로 유리수 집합의 원소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A가 0보다 클 때를 했으니까 A가 0일 때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가 0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아르키메데스 원리에 의해서 따름 정리이지만 이렇게 되는 자연수 n이 존재해요. 따라서 n분의 1은 q로 존재하고 이러한 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a가 0보다 작을 때 해볼게요. 이때 0이 사이에 있다면 그냥 r을 0으로 해주면 돼요. 하지만 a, b 모두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이거이고 1에 의해 마이너스 a, r, 마이너스 b 우리가 이게 존재함을 알아요. 따라서 다시 부호를 바꾼 이거이고 유리수에 음수를 붙여도 다시 유리수이므로 위에 성립하는 식이 모두 성립함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실수체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뒤에 갈 이야기들에서 대부분 기초적인 부분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내용으로 함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 용어에 대해서 함께 익혀보고 증명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늘 실수체계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수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